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고민해보는 더 나은 조선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 북한 사회의 현안부터 구조적 문제까지 짚어봅니다. 저는 진행자 조경일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끝나면서 외화벌이 노동자들의 파견이 이제 다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은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실태를 좀 알아보는 시간으로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얼마 전 중국 기업소에서 외화벌이 노동을 하고 있는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나들이 하는 모습도 이제 관찰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5월 18일이었는데요. 예.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금강산 공원이라는 곳이 있나 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예. 여기에 수십 명의 북한 여성들이 단체로 네. 나들이하는 모습이 보인 겁니다. 네. 여성 중 일부는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고 하고요. 네. 몇몇은 원피스나 레이스가 달린 블라우스 또는 연한색 파스텔 톤이라고 네. 보통 그러는데 봄 자켓 이런 걸 입고 있었고요. 어쨌든 한껏 멋을 부린 모습들이었다고 예. 하고요. 내리쬐는 햇볕을 피하고자 양산을 쓴 여성도 네. 보였다고 합니다. 단둥에 위치한 복장 회사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부르는가 본데 이제 옷 예. 만드는 공장이죠. 네, 의류공장. 예, 여기 예. 노동자들로 지금 보인다는 거고요. 관리 간부로 보이는 남성은 검은색 바지에 셔츠 차림에 작은 손가방도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중국의 북한 노동자들이 조금 자유롭게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자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좀 봄나들이를 했나요? 3, 4, 5 모여가지고 자유롭게 공원 위치에 전망대가 있었나 예. 봐요. 거기까지 이제 천천히 걸어 올라가는 그렇군요. 모습도 보였고요. 네, 또 전망대에서 일부 여성은 이제 멀리 남쪽을 바라보면서 네, 조국이 이렇게 코앞에 있는데도 5년 동안 집에 가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이제 그러네요. 고향이 그리운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보도를 한 이 기자분이 굉장히 옆에서 가까이서 밀착 들었나 취재를 봐요. 했군요. 그랬나 봐요. 네. 그리고 전망대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휴대전화를 꺼내서 서로 이렇게 사진 찍어주는 모습. 네, 대략 한 40분 정도 공원에 머문 뒤에 네. 주차되어 있던 버스를 타고 떠난 네.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평범한 모습입니다. 그러네요. 예. 네네. 일단 말씀하신 것만 들어보면은 네. 그냥 저희가 뭐 여행을 가거나 소풍을 가는 것과 뭐 비슷한 풍경인데 네. 뭐 크게 모습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한 중국인 남성이 이 예. 북한 이 여성 노동자들을 보고 북한 미인들이 단체로 왔네 이렇게 말을 걸었다는 아 그래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여성들은 대꾸 없이 황급히 자리를 뜨기도 하는 모습을 네. 보이기도 했고요. 예. 또 한 중국인이 자신들이 있는 쪽을 향해서 휴대전화를 들고 사진을 찍는 경우도 예. 있었나 봐요. 이거 조금 예의에 어긋나긴 그렇죠. 한데 예. 그러니까 남성 간부가 이제 지금 우리를 찍는 거 아니냐? 휴대전화를 네. 든 중국인에게 중국어로 사진을 찍지 말라 이렇게 제지하는 모습도 네. 있었다고는 합니다. 예. 뭐 이런 점들이 조금 눈에 띄는 장면입니다만은 나머지는 그냥 평범한 나들이였다는 것이고요. 네. 지난 1월 중국 지린성 그 화룡시 남평 지역에서 예. 거기서 일하던 그 노동자들이 밀린 임금을 달라면서 간부들과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예. 간부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네. 벌어졌어요. 이제 그 뒤에 외출을 간혹 허용해주는 이런 공장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고 조금 자유를 합니다. 줬네요. 네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그동안 북한 당국이 외화벌이를 위해서 계속 중국의 노동자들 이제 파견해 왔었는데요. 또 이제 그 노동자를 모집한다는 소식도 계속 이제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이거 계속 보내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해외에 파견할 노동자들의 신체 검사가 각 네. 지방 그 어, 병원에서 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예.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십 명씩, 몇백 명씩 지금 네. 신체 검사하고 있고 신체 검사가 끝난 사람들은 이제 승낙이 내려지는 것이죠. 네. 결정이 되는 예. 이런 과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이고요. 근데 뭐 이뿐 아니라 이미 중국 같은 경우는 랴오닝성 다롄, 단동, 그다음에 후르다오, 진저우, 판진, 잉커우 이런 여러 도시들의 수산물 공장들이 좀 많은데 네. 여기에 이미 북한의 20대 여성 노동자들이 대거 들어와 있다는 소식도 네.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아직 지금 검사 중이고 이제 파견을 준비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지금 계속해서 대기 중이라는 건데 네. 올해 안에 뭐 적게는 수천, 많게는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중국이나 러시아로 파견될 걸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이 해외에 파견된 노동자들의 실태가 좀 언론에 많이 이제 알려지기
이어지기도 했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뭐 주로 어떤 문제점들이 좀 있었나요? 사실 노동자들의 증언을 이렇게 네. 쭉 종합해 보면 가장 많이 노동자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임금 안 준다는 겁니다. 임금을 그러니까 안 준다. 열심히 네. 일해서 돈을 벌러 지금 가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경제 사정 이것을 외국에 가가지고 짧은 시간 열심히 일하면 네. 좀 돈을 좀 벌어서 좀 생계를 유지하겠다 이런 기대를 안고 지금 노동자들이 그렇죠. 해외에 가서 네. 고생하고 있는 건데 사업소가 당국에 상납해야 하는 국가계획분 네. 이걸 또 노동자 임금에서 일단 가져가고요. 네. 또 그 사업소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식비, 네, 관리비. 관리비 예. 등등등 또 이것도 노동자들 급여에서 또 뗍니다. 예. 근데 그나마 뭐 나머지라도 그럼 제대로 주면 다행인데 네. 그나마도 안 주는 회사들이 많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나라마다 또 사업소별로 실태는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월 상납금 달러로 환산하면 대략 650달러 정도가 된다고 네. 합니다. 물론 이 가운데 한 200달러 정도는 국가에로 바로 들어가는 네. 돈이고요. 회사 운영비라고 말하는 아까 뭐 숙식비라든가 네. 기타 여러 가지 운영비 등등 이게 한 450달러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실제 받는 돈은 월에 네. 적으면 50달러, 많으면 150달러라는 겁니다. 너무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너무하는 예. 거죠. 650달러는 다 떼가는데 예. 겨우 50에서 150달러 받는 거예요. 네. 그걸 위해서 지금 하루에 10시간, 15시간을 이것마저도 안 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예. 건데 17년에 러시아에 파견된 노동자의 네. 증언을 지금 짤막하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이분이 뭐라고 증언했냐면 규정된 급여가 딱 있는 건 아니었지만 국가계획분을 우선 제하고 네.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은 때마다 개인마다 달랐습니다. 네. 비생산 노력의 정액제로 1년에 한 4,000에서 4,500달러 받습니다. 네.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뭐 사장, 당비서, 재정통역, 노동안전, 보위, 운전기사, 후방격리, 식당 의사 뭐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더 받는다는 거죠. 예. 생산 노력의 경우 임금에서 이것저것을 제하고 나면 사실상 돈을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있다는 예. 겁니다. 임금이 이건 이제 영어로는 마이너스, 네. 러시아어로는 미누스가 되는 경우도 예. 있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임금에서 추가적으로 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난달에 50달러, 150달러 예. 받아야 되는데 장부에 적어놓고 실제 돈을 안 주는 경우가 예. 있는데 다음 달에 미누스가 된다. 그러면 주기로 한 그 돈에서 그것마저 또 빼고, 제외한다는 네. 것이죠. 어쨌든 국가계획부는 연간 7,500달러, 당비는 임금의 2% 제외, 그리고 나머지를 조금 받는 거고 그나마도 고국에 돌아갈 때 주겠습니다 하고 장부에 적어놓기만 예. 한다는 것이죠. 자, 이 정도면 사실은 노동 착취자, 임금 착취인데 그나마도 안 주고 노동자들 그나마도 안 줬으니까 노동자들이 항의하고 집회하고 그러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물론 뭐 받는 노동자도 있고 예. 못 받는 노동자도 있겠습니다만은 못 받는 노동자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노동자들의 네. 불만과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 열심히 일을 했을 텐데 못 받았는데 그럼 이제 노동자들이 평균 하루에 어느 정도 일을 하나요? 1990년대 예. 러시아 벌목공 시절에는 예. 뭐 노동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부터 노동 시간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회사가 수익을 늘리려고 네. 공사 기간을 단축을 하고 밤에도 일을 시키는 네.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 장시간 일을 해야 되는 일이 많아졌다는 거고 네. 휴일을 주지 않는 경우도 이제 늘어났다는 겁니다. 2019년 러시아에 파견된 노동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침 7시에 기상해서 8시부터 시작해가지고 12시까지 오전 네. 일을 한다. 그리고 12시에서 오후 1시까지 식사를 하고 나면 1시부터 밤 10시까지 오후 일을 한다는 예. 겁니다. 할당된 일감을 채우지 못하면 새벽 5시까지 일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거고요. 예. 저녁에는 일이 끝나고 들어오는 대로 그냥 잤다는 거고 토요일, 일요일 상관없이 계속 일했다는 겁니다. 개인 휴식 시간은 한 달에 2번 정도 제공되기도 했었는데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잠을 잔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증언을 네. 포함해서 여러 증언들을 종합해 보면 네. 2019년 러시아에 파견됐던 어떤 노동자는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거의 매일
예. 16에서 17시간씩 일을 했다고 하고요. 예. 그러면 휴일은 얼마였습니까? 1년에 이틀 쉬었다고 1년에 합니다. 이틀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보통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네. 노동을 하고 있다고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전 세계는 단축 근무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러네요. 일주일에 주 4일만 일을 하는 게 추세로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지금 그-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는 쉬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이틀 쉬잖아요. 이틀에서 3일까지도 쉬잖아요. 대부분의 나라로는 네. 뭐 일주일에 이틀, 어떤 나라는 3일까지 쉬는 나라가 있는데 예. 1년에 2번 쉬었다는 것은 믿기 힘든 일입니다. 이거는 일하는 기계, 돈 버는 기계로 만들어 버렸네요, 완전히. 어쨌든 하루에 16시간 넘게 일을 했다는 것이 사실 믿어지지가 않는데 이렇게 긴 시간을 일하고 1년에 겨우 이틀 쉬고 이게 사람으로서 생존이 가능한지도 사실 의문이 됩니다. 그러게요. 네. 사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5월 1일 네. 노동절이 생각나더라고요. 네. 이게 노동자들의 날로 해서 그렇죠. 이제 기념을 네. 하고 있는데 북한도 메이데이라고 해서 네. 노동절이 있을 겁니다. 이게 1800년대 중반에 자본주의가 막 너무 발전하고 막 기업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네. 이게 이제 노동자들을 지나치게 힘든 노동 현장에서 일을 너무 많이 시키니까 네. 이거 안 된다. 노동자들도 사람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막 노동조합들이 생겨나고 그랬는데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1866년 같은 경우 제1차 인터내셔널 강령에 네. 최소한 인간답게 살려면 8시간 노동 그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 예, 하루 8시간. 그렇죠. 그래서 네. 하루 8시간 노동제를 법으로 만들어라 이런 요구가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8시간 노동제라는 게 19세기 후반 세계 노동운동의 핵심 과제입니다. 그렇죠. 예. 1866년 미국 노동조합 총연맹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네. 이 사람들이 5월 1일 하루 8시간 노동제 쟁취를 위한 총파업을 단행했어요. 네. 근데 이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생당하거나 체포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로부터 3년 후 프랑스의 세계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1886년 미국 노동조합 총연맹의 파업 네. 그리고 그때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노동절이라고 하는 기념일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노동절의 근본 정신은 8시간 노동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노동 착취 금지하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5월 1일 날 기계를 멈추어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자 등등등의 이런 세 가지 결의를 실천하는 날로 선언을 했는데 네. 자, 재밌는 것은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라는 사회주의를 건설해 놓았다고 자랑하고 있는 북한에서 네. 8시간 노동제를 지키지 않고 네. 16시간, 17시간 노동을 시키고 있고 그나마도 그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지 않고 있는 이 비극적인 상황. 네. 과연 이것이 사회주의가 맞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모순덩어리입니다. 예, 들으면 들을수록 파보면 파볼수록 북한 사회가 갖고 있는 모순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이제 하루에 16시간 넘게 일을 하는데 일단 작업 환경도 좀 궁금합니다. 뭐 일을 하다가 다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그렇게 되면 뭐 치료도 받아야 되는데 이런 환경들은 조금 뭐 보장이 되나요? 자, 이제 문제는 예. 사실 특히 건설 분야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네. 안전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안전 모자라든가 네. 그다음에 안전 신발이라든가 네. 최소한 그런 것들 그리고 안전 교육도 좀 실시를 네. 해야 되고 특히 건물이 조금 높은 곳에서 일할 때는 안전 띠도 그렇죠. 필수적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장비들이 현재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게 예. 문제입니다. 특히 러시아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는 제공이 안 되는 경우가 조금 많이 있다는 거고요. 다만 유럽이나 중동 지역에서는 그나마 안전 교육도 좀 하고 네. 장비도 어느 정도는 지급이 된다고는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유럽이나 중동 지역에서 장비가 안전 장비가 지급이 되면 그걸 또 당 간부나 일부 지배인들이 이것을 되팔아 가지고 그 돈을 그냥 그 사람들이 개인적인 네. 호주머니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너무 나쁘네요. 진짜. 이것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데 네. 그마저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네. 안타깝습니다.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작업 환경은 정말 뭐 열악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생활 환경도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또 힘들게 일을 하면 그만큼 좀 잘 먹어야 되는데 좀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제대로 공급되고 있나요? 다행히 네. 먹는 밥의 양은 비교적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나마 네. 그건 정말 다행입니다. 예. 다만 반찬이 너무
부족한가요? 없고, 예, 부족하고 네. 염장무라고 뭐 이런 걸 아, 좀 그래요? 적당히 해서 네. 그냥 간단하게 준다는 거, 그런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밥의 양은 비교적 노동을 네. 해야 되니까 네. 그런지 조금은 나은 형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전반적인 생활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네. 거예요. 2019년 러시아에 파견된 노동자의 증언인데요. 한 40명 정도가 이제 건설 현장 내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생활했다고 컨테이너. 합니다. 컨테이너 네. 박스가 뭐 여러 가지 장비나 이런 거 시설 넣어놓는 창고 네. 같은 예. 그 강철로 되어 있는 조그마한 상자예요. 좀 큰 상자죠. 네. 자, 근데 거기에서 이제 먹고 자고 했다는 건데 어느 정도였느냐?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보니까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씻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달에 네. 한 번 세수할 수 있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먹는 물 수질이 예. 너무 나빠서 건설 현장 내에 있는 건설 용수, 그러니까 작업하는 데 쓰는 용수를 예. 그냥 끓여서 그걸로 식수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아, 네. 2020년부터는 작업 현장 내에 빈 방에서 생활했는데 현장 내에 빈 방이긴 하지만 어쨌든 작업 현장 내에 있었기 때문에 먼지가 방 안에 늘 잔뜩 있었고 물도 나오지 않아서 씻지도 못하는 열악한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에서 이런 거라면 조금 그나마 그렇게 거의 하겠는데 지금 러시아에서 이런다고 하니까 어쩌면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들 너무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은 예. 러시아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요? 노동자들의 숙식비를 정당하게 쓰지 예. 않으려는 북한의 사업소나 현장 관리의 문제라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아, 그래요? 아마 네. 그런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네. 러시아에서는 지급을 했을 텐데 예. 그 비용의 대부분을 예. 국가 납부 계획분으로 예. 또는 사업소 운영 비용으로 다 떼가고 나니까 네. 노동자들이 노동자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 그리고 네. 깨끗한 어떤 식생활 그다음에 숙식 생활을 할 수 있는 비용을 다 가져가 버린 것이죠. 아, 그렇군요. 예, 이런 점이 저는 네. 오히려 더 문제라고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러시아는 북한보다 환경이 더 나으니까 네네. 북한에서나 있을 법한 일을 러시아가 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간 관리자들이 중간에서 다 빼먹고 있는 그야말로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북한이 자본주의를 타파하는 것이 사회의 목표인데 정작 자기들의 국민을 자기들의 노동자들을 자본주의 국가에 보내서 거의 뭐 일하는 기계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굉장히 모순에 스스로 빠져 있습니다. 북한 당국에서 무엇보다 인민들을 먼저 생각을 하고 최소한의 안전과 또 작업 환경을 보장을 해주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밝은 미래를 그려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더 나은 조선을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이런 소식인데요. 최근에 이제 국돈, 조선돈이죠. 네. 이 국돈 대비 달러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는데 무슨 소식인가요? 네, 북한 예. 전문 뉴스죠. 데일리 NK가 보름에 한 번씩 그 시장 환율 조사합니다. 네. 지난 5월 12일에 이제 조사한 것에 따르면 평양의 한 시장에서 달러가 국돈 8,85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직전 조사, 그러니까 지난달 28일이죠. 그때 한 8,700원이었는데 2주 만에 150원이 오른 네. 겁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양강도 해산에서도 같은 조사를 했는데 네. 평양과 비슷한 수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8,850원이면 북한 시장 달러 환율 최근 10년 이래 가장 비싼 겁니다.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달러 환율이 대폭 올랐다고 봐야 되겠죠. 2020년 1월에 코로나19 확산되면서 국경이 봉쇄됐을 때 당시 평양의 시장 달러 환율이 8,400원이었는데 네. 그때에 비해서 이제 큰 폭으로 오른 겁니다. 물론 2021년 시장 달러 환율은 4,600원대까지 떨어지긴 했어요. 예. 무역 자체를 안 하다 보니까 네. 아마 뭐 당연히 뭐 특히 위안화 같은 경우 달러 같은 경우 쓸 일이 좀 네. 줄어들다 보니까 환율이 좀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진정된 2022년, 23년 빠르게 본래 가격을 회복을 했고 지금은 네. 그 본래 가격보다도 훨씬 어. 높아지기 시작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예. 것이죠.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를 보면 여기는 더 환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국돈 환율이 60% 이상 껑충 뛰었다 이렇게 예. 보도를 하면서 함경북도 한 주민이 작년 여름까지 1달러 대략 한 8,000원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최근에 13,000원까지 또 어떤 지역에서는 14,000원까지 오른 곳도 있다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네, 환율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올랐다는 얘기는 그만큼 달러가 좀 유통이 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자, 그럼 이제 달러 환율이
이렇게까지 급등하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보통 이런 경우는 달러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외화가 부족하니까 예. 외화의 가격이 빠르게 예.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왜 그럼 외화가 부족한 걸까?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2024년 1분기, 올해 1분기에 네. 중국에 대한 북한의 수출 금액은 9,200만 달러 정도가 됐습니다. 네. 인조 뭐 모바일 제품, 가발 이런 거죠. 속눈썹 이거 수출이 늘어나 가지고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한 94%. 그러니까 많이 늘긴 했어요. 네. 자, 근데 문제는 그러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금액은 얼마냐? 작년에 비해서 14%가 약간 감소하긴 했는데 네. 3억 7,700만 달러예요. 자, 이제 여기서 뭘 계산해야 되냐면 자, 중국에서 물건을 사들이는 데 쓴 비용은 3억 7천만 달러고 네. 물건을 팔아가지고 중국에서 번 돈은 9,200만 달러예요.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를 적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한 적자 2억 8천만 달러 정도가 적자인 거예요. 올 1분기에만. 예. 외화가 그만큼 빠져나갔다는 그렇죠. 거죠. 예, 예. 예. 그러니까 팔아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게 아니라 예. 있는 외화마저 지금 갖다가 예. 물건을 수입해야 되는 이런 상황. 근데 문제는 지금 1분기에만 2억 8천 달러인데 그러면 앞으로 남은 3분기 내내 지금 이거 단순 그러니까 3억 달러로 계산할 때 네. 단순히 그러면 이제 앞으로 4를 곱하면 한 분기에 3억 달러니까 3, 4, 12. 그럼 1년에 12억 달러씩 외화를 갖다가 수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자가 지금 네. 쌓여갈 거라고 하는 그렇군요. 계산이 나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무역 적자 상태는 지금 2016년, 17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예. 거의 지금 8, 9년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외화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외화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네. 없는 겁니다. 자, 외화가 이렇게 유출이 되니까 또 외화 벌이를 위해서 노동자들을 이렇게 강제 노동시키고 이렇게도 연결이 되겠네요. 네. 자, 이제 환율이 오르는 데는 또 뭐 외화가 부족하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원인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 원인 시장 외환 거래를 정부 당국이 하지 말라라고 단속을 시작하면서 오히려 환율 상승이 더해지는 그러니까 예. 쉽게 말해서 정부의 이 정책과 조치가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문제까지 나타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최근 나선시 주민이 예. 공장에서 아침 조회 해가지고 또는 뭐 인민반 회의 같은 걸 해가지고 외화 바꿀 때 반드시 은행하고 네. 외화 교환소를 이용하라. 이걸 네. 지금 반복해서 지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은행을 이용하는 건 상품 가격 안정과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한 애국적 행동이다. 이제 이렇게 선전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반대편에서 뭘 하느냐. 담당 안전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장에서 외화를 바꾸다가 단속될 경우는 가만두지 않겠다. 외화를 모두 몰수할 거고 예. 처벌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엄포를 또 한편에서는 놓고 그렇군요. 예.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외화를 거래하는 사람들 또는 상인들이 은행이나 외화 거래소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뢰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예. 돈을 까딱 잘못해서 교환하다 보면 예. 내가 얼마 가진지가 드러나고 다 뺏기고. 그러면 그거 안전원이나 보유부에서 조사가 예. 혹시 나오지는 않을까. 그것 때문에 내가 혹시 체포되거나 처벌을 받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과 네. 불신이 있는데 네. 과연 은행에서 환전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자, 근데 이제 정부는 아무튼 장마당 환전 거래를 뭐 하고 이제 은행에서 제대로 바꿔주기 위해서 외화를 흡수하기 위한 전략이겠죠. 외화 거래 액수를 8,900원으로 얼마 전에 올렸습니다. 아, 예. 자, 그러면 정부가 외화를 흡수하려고 예. 이제 은행 거래소 환율을 올려준 건데 네. 장마당에서 어차피 장마당 하고 싶은 사람들은 네. 은행에서도 8,900원을 바꿔주는데 예. 장마당에서는 더 많이 더, 돈 예. 안 가져오면 안 바꿔주는 예.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10,000원, 12,000원, 13,000원 이렇게 오르는. 그러니까 예. 정부의 지나친 단속 정책이 오히려 예.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이런 문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이 금융이라는 것은 사실 신용, 즉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건데 맞습니다. 네. 은행에 당연히 맡기지 않다 보니까 단속하고 그렇죠. 피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환율이 은행이나 올라가고. 외화거래소에 예.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없는 네. 조건에서 무조건 시장 거래하지 마라고 그쵸. 할 경우에는 오히려 네. 환율만 올라가게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북한 당국이 좀 정책의 실패를 인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자, 지금 네.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최근 한 주민이 작년 여름 네. 중국과의 물자 교류가 재개될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오르던 환율이 올해 들어서 노동자와 사무원 월급이 인상된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세 번째 요인으로 지금 분석이 네. 됩니다. 올해 노동자 월급이 원래 한 2, 3천 원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올려놨어요. 네. 자, 그동안에는 노동자들이 월급 받아봐야 2, 3천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잖아요. 이걸로 쌀을 1kg도 못 사니까 네. 가가지고 뭐 별로 의미가 없었죠. 예. 근데 이제 5만 원, 10만 원 가지고 와서 예. 양곡 판매소나 시장에 가서 쌀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양곡 판매소에 있는 쌀이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쌀을 팔아야 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비싸게 나오겠죠. 잠깐만. 네. 갑자기 막 5만 원씩 10만 원씩 들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네. 해요. 근데 쌀은 똑같아요. 그럼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폐 가치가 하락하겠죠. 가격을 올릴 네. 수밖에 없는 상황. 가격도 올리고. 그렇죠. 자, 그러면 시중에 갑자기 정부에서 예. 찍어낸 돈표는 막 넘쳐나기 시작해요. 그렇죠. 예. 근데 달러나 외환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적자가 지금 8년째 9년째 계속되기 때문에 부족해져 갖고 네. 있다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환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조선 국도나 돈표는 막 늘어나고 있는데 달러는 줄어들어? 그럼 당연히 달러의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죠. 환율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오히려 10,000원, 13,000원 유지되는 게 오히려 기적 같을 정도예요. 아마 네. 정부가 이걸 강력히 통제 안 하거나 이랬다면 더 많이 오를 가능성도 높아 그렇겠네요. 보입니다. 네, 이게 이런 잘못된 정책이 얼마나 더 악화가 될지 그 피해는 오로지 인민들이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북한 당국에서 이 정책의 실패를 좀 인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신뢰를 기반으로 한 금융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고 북한 당국에서 금융 교육도 열심히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인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화폐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이런 정책을 좀 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네. 소식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덜 심각한 문제일 겁니다. 지금 그나마 이제 나은 건가요? 유심히 관찰해 봐야 되는데 지금 임금이 갑자기 오르고 돈표 찍어내서 막 네. 남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핵 문제 때문에 예. 국제사회 제재가 지속되면서 수출이 제대로 안 되니까 적자가 지금 아마 앞으로 9년, 10년째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환율 폭등, 물가 폭등이 사실은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앞으로 사실 6개월 또는 1년 사이 뭐 좀 늦어도 내년까지 어떻게 될 것인지 매우 걱정스럽기 때문에 네. 이거 지금 예의주시해야 될 상황입니다. 네. 아마 경제 위기가 곧 닥쳐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진짜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가 관리를 좀 제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